대구 북구의 읍내동입니다. 칠곡이라는 지명으로도 익숙한 곳인데요. 칠곡이라는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건 고려시대 때입니다. 1000년 전이니까 유래가 참 오래되었죠. 이렇듯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칠곡 읍내동은 조선시대 때는 칠곡 도호부가 있는 영남 지역의 중심부이자 서울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중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영남의 중심부로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가진 천년 역사를 품은 우리 동네 칠곡의 가치와 정체성,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읍내동은 대구 북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읍내동이 구수산, 팔거천과 함께 펼쳐지고 그 가운데를 따라 예전의 영남대로가 이어집니다. 신라시대엔 팔거리현, 팔리현, 팔거현으로 불리다가 조선 인조 때부터 칠곡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조선 순조 19년인 1819년에 칠곡 도호부가 읍내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칠곡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구 칠곡의 전역을 이 돌에 새겨 봤는데 우리 대구 칠곡은 삼국시대의 팔거리현이라 했고 달리 인리 또는 북시장이라고 했는데 신라시대는 문헌에서 처음으로 칠곡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당시에는 팔거현의 벼로로 칠곡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칠곡은 한자로 그러니까 오칠할 때 그 칠에 골짜기 곡자를 쓰는데 통일신라 시기에 원래 수창군의 관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팔거현이라고 하는데 이 팔거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칠곡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칠곡은 지금처럼 이제 오칠에 칠자를 쓰는 게 아니고 7칠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골짜기, 구암동을 포함해서 팔거산,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가산산성까지 이르는 골짜기가 깊으면서 여러 골짜기가 있거든요. 팔거현의 벼로, 다른 이름으로서의 칠곡이었다. 이것이 지금의 읍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내동이라는 지명은 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읍내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임진왜란 때는 경상가명이 설치될 정도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읍내동은 이곳에 경상감령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원으로 왔던 명군들 역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듯이 그 명나라의 군사와 우리의 경상감령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임진왜란을 잘 격퇴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고 그 이후에 이 대구와 칠곡의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을 당시의 그 조정에서 인식을 하고 또 이곳은 하나의 작은 고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 도호부와 들어서는 그런 곳으로 격상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칠곡, 이 팔거 지역이 좀 더 역사적으로 중요시 되었고 그러한 자료들이 현재 칠곡 도호부의 주요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 칠곡 지도에도 전해지고 또 실제 그 유적들이 하나하나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872년 제작된 칠곡 지도에는 칠곡 도호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관아, 객사, 향교 등 도호부의 관청과 시설물들이 모인 예전 읍내동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칠곡 도호부가 처음 생겼던 곳은 가산산성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가산산성이 축조되었고 그곳에 도호부가 자리 잡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팔거현은 칠곡 도호부로 승격하며 지리적으로 부각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영남대로를 지키는 차원에서 가산산성이 들어서 칠곡도호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산산성에 있는 그 칠곡도호부의 행정관서들은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그 우리 도부사라든가 이 관리들도 힘들어했고, 백성들도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너무 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소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성정원 일기 등에 나옵니다. 이번엔 다시 읍내동으로 돌아와 칠곡 도호부 옛길에 활기를 불어넣는 투어가 열렸습니다. 옛길 투어는 이태원 문학관에서 처음 시작되는데요. 소설 객사가 바로 읍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참여자들이 모여 기대감을 모으는 중이네요. 제가 사는 고장에 여러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이 그 출발점이고 여러 군데 좀 소개를 받아서 다녀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 객사의 연극 공연 영상을 관람으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됩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국유사 뭐 공자 맹자를 모시는 유림의 성역이지.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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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역 4번 출구에 내리면 바로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문학관까지가 이태원 거리예요. 여기 있네요. 뭐 있네요. 여기. 예, 예. 객사.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가 새로운 오늘을 만나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경험. 그 경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읍내동을 속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지금까지 알았던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을 때 14일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칠곡 도호부 옛길에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읍내동의 구수산 자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복원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되면서 여제단이 말끔하게 얼굴을 드러냈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발굴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올 4월부터 정비 복원을 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나온 주요 유적이 크게 보면은 조선시대 여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절터 이 두 개의 큰 유적이 나와서 1800년대에 제작된 칠곡 지도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이 여제단이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복원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제단에 대한 발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또 여제단 복원한 것도 처음이라서 앞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오게 되고, 여제단과 함께 이 구수산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까이에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이라든지 고려시대의 흔적들을 눈앞에서 오늘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여제단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굴하고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눈을 확인하니까 있잖아요. 너무 멋져요. 제가 해설사라서 너무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제단 아래편에는 학습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학습관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 우리 지역 칠곡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소로 잘 활용되길 바라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많은 것이 바뀌고 변하지만 칠곡 도호부 옛길에 남은 흔적들이 변함없이 들려주려는 이야기에 우리는 자연히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며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온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새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칠곡 천년의 역사와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이야기와 삶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